네,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 부장과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부장님, 지난주 우리 시장 좀 부침은 있었지만 2,600선은 그래도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2,700 향해서 좀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앞으로 시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2,600 밑으로 내려갔던 것은 다소 과도한 좀 언더슈팅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반등 시도가 지속될 거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이번 주에 또 FMC가 있고 그리고 고용지표 발표가 있고 밸류 프로그램 발표가 있고 워낙 많은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있을 수는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 다시 꺾여 내려가는 그림이라기보다는 2,700을 넘어서는 직전 고점인 2,750, 2,770선을 향하는 그런 반등세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주 뭐 등락이 있다면 2,650에 안착하기 위한 등락이지 저는 다시 하락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흔들리게 된다면 좀 적극적으로 단기 대응은 충분히 가능한 구간에 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눈치 보기 장세가 있을 수 있다. 단기 대응 가능한 구간이다라고도 봐주셨습니다. 지난주 이제 참 많은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의 1분기 성장률 잠정치가 예상을 좀 하회했고 PC 물가 지표는 또 강하게 나오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좀 확산되는 분위기였는데 미국의 경제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부터 좀 정의를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스태그네이션하고 인플레이션, 즉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합성된 용어거든요. 근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미국 GDP 성장률이 1분기에 1.6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전분기 대비를 연율한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전년 대비, 그러니까 한국이 GDP 성장률을 발표하는 것처럼 해놓으면은 3%입니다. 전년 대비 3%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할까? 저는 아직까지 그 가능성은 극히 낮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미국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건 맞지만 둔화된 속도나 강도가 굉장히 더디고 천천히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 더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물가겠죠. 그런데 물가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더 올라갈 것인가? 그럴 가능성도 높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유가 반등이라든지 운송 서비스 반등 그리고 의료 서비스 물가가 좀 일시적으로 오른 영향으로 좀 반등 시도가 있긴 했지만 코어 PC라든지 코어 CPI가 반등하는 그림보다는 좀 천천히 떨어지는 그림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은 미국 경기는 여전히 견조한 상황에서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고 물가 또한 둔화되고는 있지만 둔화된 속도나 강도가 굉장히 더디고 약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불안 심리를 갖고 있다. 그렇다 해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극히 낮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가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다라고도 봐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뭐 애틀랜타 연은의 GDP 나오나 IMF 전망도 그렇고 미국 경제 워낙 강하다고 이제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번 1분기 GDP가 다소 좀 의외로 나왔는데 이게 잠깐 수치가 좀 튀었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뭐 일단 GDP 성장률을 구성한 요소들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미국 소비가 꺾였냐 아니면은 투자가 꺾였냐 전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을 보시면은 부분별 기여도거든요. 여기서 보시는 가장 짙은 네이비 색깔이 바로 순수출입니다. 순수출이 왜 마이너스로 갔냐? 라는 것에 있어서는 수입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거든요. 자, 수입이 많이 증가했다라는 의미는 미국 소비가 아직까지 견고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저기 하늘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미국 소비입니다. 소비를 전분기 대비 연율해서 본다 하더라도 여전히 2%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는 투자거든요. 비주거용 투자가 좀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투자가 늘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소비와 투자는 늘었고 수입이 많이 증가한 데 따라서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긴 했지만 내용을 뜯어본다면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조하다, 완만한 둔화가 맞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월간 경제 지표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도 있고 둔화되는 데 있어서 예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빠르다 느리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미국 경기를 걱정해야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부 다 전분기 대비 증가율을 연율한 건데 전년 대비로 보면은 미국 경제 성장률은 3%입니다. 소비나 투자는 늘었고 미국 경제 여전히 견고하다라고 봐주셨습니다. 최근 이제 미국 기술주들의 조정을 이게 금리와 뭐 밸류에이션의 싸움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이제 4.7%대까지 오르기도 했고 심지어 이제 5% 돌파 가능성도 좀 제기가 됐는데
미국 국채 금리는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걸로 보고 계십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등락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5%를 갈 것인가라는 것들에 있어서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뭐 최근 증시도 많이 떨어지고 채권금리가 올라오는 과정들을 보면은 일단은 통화 정책에 대한 불안 심리가 굉장히 커졌죠. 근데 12월 FMC 때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은가라는 것을 파악하는 데이터를 보면은 지금 5%에 거의 다 와 있습니다. 연준의 점도표가 4.6,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게 5. 그러면 40pp 정도 금리 인하를 갭이 있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미국 연준은 아직까지 점도표를 3번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이게 2번으로 좀 후퇴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시장은 이미 올해 안에 한 번 할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미리 선반영하면서 채권금리가 4.7 근처까지 갔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연준의 점도표가 한 번으로 후퇴한다라는 컨비션이 있기 전까지는 지금 통화 정책에 대한 불안 심리는 충분히 선반영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월말 월초에 나오는 경제 지표들 그리고 이번 주말에 있을 고용 지표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채권 금리는 점차 안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뭘 봐야 되냐면 4월 달에 급락하는 과정에서 통화 정책에 대한 불안 심리 외에도 지정학적 리스크와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금 어느 정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최근 발표된 기업들이 좀 우호적인 변화를 보여주면서 세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4월 코스피가 급락했고 미국 증시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폭락을 했었다면 지금은 세 가지 중 두 가지가 완화되는 국면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통화정책 불확실성도 이번 주를 기점으로 점차 안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 불확실성 이번 주를 기점으로 채권금리도 점차 안정을 보일 것이라고 봐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2일 새벽에 미 FOMC 결과가 우리 시간으로요 네. 공개가 될 텐데 금리 동결은 뭐 거의 확실해 보이고 네. 파월의 입에 이제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좀 시장에서는 매파적인 분위기로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파월 연준의장을 비롯한 연준위원들의 발언을 보면은 굉장히 매파적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고 인내심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네. 모든 위원들한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최근 물가가 반등을 했고 계절적으로 봤던 부분들이 3월 달까지 이어지면서 약간의 퀘스천 마크를 던지고 있다. 좀 더 확인하자라는 스탠스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새로운 의견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동안 이어왔던 특히 4월 10일 CPI를 확인한 이후 연준위원들의 스탠스가 계속적으로 매파적이고 인내심을 갖자라는 스탠스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더 센 발언이 아니라면 시장에는 어느 정도 매파적인 스탠스에 대한 부분들은 녹아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면에 만약에 QT라든지 그러니까 양적 긴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테이퍼링 스케줄을 공개한다든지 이런 쪽을 발언들을 하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좀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연말에 5% 기준금리를 예상할 정도로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매파적인 스탠스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이 상당 부분 선반영했다라고 본다면 지금 스탠스보다 더 강한 매파적인 발언을 하지 않는다면 더 나빠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QT, 그러니까 양적 긴축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점차 줄여나가는 부분, 언제쯤 중단할 수 있겠다는 부분들에 대한 발언이 나온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 더 매파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에 뭐 큰 충격은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정도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보자면 조금 최근에는 조금 안정 찾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네. 오늘도 보니까 뭐 1,380원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강달러 전망이 지금 많은 상황이고 올해 이제 고환율, 고금리 지속적으로 이게 안고 가는 상황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당분간은 레벨 자체가 높아져 있다는 점들에 대한 스트레스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따라서 대신증권에서는 4월 전망을 하면서부터 2분기는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물론 최근 단기 급락에 따른 반등 시도를 말씀드리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팽배해 있는 금리도 높고 환율도 높고 그런 그림들이 아직까지는 풀리지 않는 모습들이라서 워낙 많이 오른 데 따른 되돌림이 나오고 증시도 많이 떨어진 데 따른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이 과정이 좀 험난할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환율보다 더 높아질 수 있을까? 지금 금리보다 더 높아질 수 있을까를 봐야 되는데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경기가 굉장히 견고하긴 하지만 둔화 그림들은 분명히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유럽 같은 경우는 경기가 오히려 턴어라운드할 가능성들을 높여주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외환 시장의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엔화까지도 지금 오버슈팅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여기서 더 큰 폭의 상승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또한 결국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로 진입할 가능성은 좀 열어놓고 본다면 저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지금 레벨보다는 좀 낮은 그림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것들이 하나둘씩 풀려가면서 하반기에는 좀 더 탄력적인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2분기까지는 이 스트레스를 좀 더 겪어야 되겠지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연말로 가면 갈수록 좀 더 좋은 그림들을 환율 레벨, 금리 레벨이 낮아지면서 시장에는 안도감과 함께 경기 턴어라운드 기대감까지 맞물리면서 시장이 탄력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리, 고환율 상황이지만 금리와 환율 모두 더 큰 폭의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간 이제 시장 여러 지표 발표를 앞두고 좀 방향성이 오락가락했던 것 같은데 네. FOMC 결과까지 공개가 되고 나면 조금 이제 방향을 찾는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FOMC 때까지는 어떤 말이 나올지 좀 경계감을 갖고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미 충분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통화 정책에 대한 불안감들이 충분히 금융시장에 선반영되어 있다고 본다면 아마 시장은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에 민감하기보다는 작은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 주말에 발표되는 고용지표에서 임금 상승률이 3개월 연속 둔화된다라는 전망치가 들어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본다면 5월 FOMC를 지나면서 고용지표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있을 CPI 지금 CPI 컨센을 보면은 코어 CPI는 다시 둔화되고 그리고 헤드라인 CPI가 3개월 만에 반등을 멈춘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어서 이런 흐름들을 본다면 아마 5월 FOMC 전후 등락은 있겠지만 이 등락 이후에는 좀 더 안정세를 보여주고 증시는 반등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가장 불투명하고 불안한 구간을 통과하고 있다. 이 구간을 지나면 좀 더 안도하고 평탄한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불안한 구간을 통과하고 있고 앞으로는 조금 안도할 수 있는 시장이 올 것이다라고도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네. 말파벳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빅테크들 여러 군데가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이제 실적 나온 걸로 보자면 뉴욕 증시 아직도 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충분히 반등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그림은 증시가 고점권에 있을 때는 실적이 서프라이즈였다 하더라도 조정의 빌미를 찾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네. 단적인 예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실적을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전분기 대비 이자 마진이 줄었다라는 이유로 갑자기 6% 폭락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4월 달에 조정을 거치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내려오고 과열 양상도 쿨다운되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실적에 대해서 좀 더 정직하게 반응하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프라이즈라면 시장이 좀 더 긍정적으로 반영하고 실적 쇼크가 있다 하더라도 주가 레벨에 따라서 더 빠지기보다는 반등하는 단적인 예로 테슬라를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적 쇼크라 하더라도 주가 레벨과 현재 실적 레벨을 고민하면서 시장이 더 나빠지기보다는 그리고 개별 종목들에 있어서도 더 내려가기보다는 반등 시도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기업 실적에 대한 불안심은 좀 완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도 예상보다 긍정적인 1분기 실적 시즌이 나오면서 시장 흐름들을 좀 더 우호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추세 반전 가능하냐라는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4월 달에 시장이 흔들렸던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유동성이거든요. 4월 달에 미국 거주자들의 소득세 납부가 있다 보니까 시중 유동성이 좀 위축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이게 6월 달에 한 번 더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과 그리고 실적 시즌 이후에 시장의 흐름들이 공백 기간으로 들어간다는 점, 6월 FOMC를 앞두고 점도표라든지 이런 변화들에 대한 경계감들이 반영된다면 조금은 5월 달 반등, 6월 달에 좀 등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적 반등을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술적 반등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도 봐주셨습니다. 기술주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 반도체 이제 섹터 변동성도 굉장히 컸는데 지난주에 이제 SK 하이닉스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예상을 굉장히 크게 웃돌았습니다. 그럼 이제 깜짝 실적의 목표가도 이제 줄줄이 상향됐고 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그 반도체 업황과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반도체 업황과 실적만 놓고 보면 개선 가능성이 확실히 높아졌고 어쩌면은 사이클 자체가 좀 빨라지고 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모멘텀에 이어서 메모리 반도체까지도 턴어라운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반도체 수출에 있어서 수출 금액은 계속적으로 좋았거든요. 네. 그 이유는 반도체 가격이 반등을 해서죠. 그동안 수출 물량은 제대로 는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3월 달부터 증가하기 시작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를 둘러싼 모멘텀들은 더 강해지고 더 빨라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큰 흐름상 반도체의 흐름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업황에 대해서는 좀 더 컨빅션을 갖고 바라봐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아마 주도주로서의 자리매김을 계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겠다라는 전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수출 금액에 이어서 물량까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부분을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네. 반도체주 실적과 관련해서 이제 뭐 개선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는 상당 부분 네. 반영돼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반영이 돼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실적 컨센서스가 그동안 많이 올라왔고 그 과정에서 주가도 레벨도 많이 올라왔으니까 실적이 공개된 이후에는 일단 차익 실현 매물 물량들 과열을 좀 해소하는 과정들이 있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인 기대감을 선반영한 것이지 미래의 기대감을 끌어와서 지금까지 올라온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실적 확인 후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를 좁힌다면 그 다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금 사들어가는 구간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 단기 등락을 너무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비중 확대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비중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기다리신다면 하반기에는 충분히 상승 추세를 좀 더 강하게 이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기 등락에 대한 스트레스는 좀 줄이시고 네. 그 다음 실적까지 좀 전망 기대를 해보시라라고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AI 그 전력 수요 기대감으로 유틸리티 업종 이제 흐름도 굉장히 좋았는데 네. 지금까지 이제 뭐 기술주 실적이라든가 뭐 이런 관련 기업들의 실적으로 보자면 전력기기 섹터들 앞으로도 계속 양호한 흐름 이어간다고 봐야 될까요? 뭐 전력기기 업황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계속적으로 개선 기대감들은 충분히 있고 방향성 자체도 우상향을 이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감이 얼만큼 반영되어 있는지 밸류에이션 부담은 어느 수준인지 기술적으로 봤을 때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지에 따라서 등락은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워낙 많이 오른 데 따른 되돌림 이후 다시금 실적에 대한 기대와 현실을 눈높이를 맞춘 다음에 다시금 상승 추세를 걸어가는 그러니까 쭉 올라갔다 좀 쉬었다 다시 올라가는 그림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쉬지 않고 올라온 데 따른 되돌림 과정들을 좀 염두에 두고 본다면 지금 가격대에서는 추격 매수보다는 좀 흔들릴 때마다 좀 모아가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격 매수보다는 흔들릴 때마다 조금 분할 매수를 해보자라고도 조언해 주셨습니다. 테슬라 지난주 좀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 이후에도 오히려 이제 조금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네. 이제 악재가 뭐 다 반영됐다고 판단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작년 7월 달에 테슬라 주가가 고점이었거든요. 네. 실적도 이때가 단기 고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반토막이 났고 주가도 저점까지 55%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을 충분히 선반영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자 여기서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향후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가 아니면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는가. 일단 다음 분기 실적은 지금 이번 분기 실적보다는 최소한 30-40% 증가된다, 개선된다라는 전망이 들어와 있고요. 이 와중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새 모델에 대한 그리고 중소 모델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기대감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 업황이 계속적으로 좋아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얼만큼 판매가 되는지도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실적,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 지금까지 알 수 있는 불확실성은 충분히 반영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2분기 실적, 올해 연간 실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추세 반전 여부는 2분기 실적 시즌을 확인하고 진짜로 턴어라운드 하는지 아니면은 턴어라운드가 쉽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판단하면서 추세 반전을 해서 쭉 올라갈지 아니면은 그냥 전저점 수준에서 박스권에 갇혀버릴지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워낙 많이 떨어진 데 따른 되돌림 거기다가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가능한 권역에 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 충분히 가능한 범위에 와 있다라고도 봐주셨습니다. 실적 관련해서 이제 조선주를 눈여겨보자는 의견도 많은데요. 미중 갈등 반사이익에다가 실적도 개선 흐름 타면서 최근 주가 흐름도 좀 괜찮았습니다. 네. 반도체에 이어 이제 다른 주도주를 찾아라 뭐 했을 때 이제 조선주가 떠오르고 있는데 네. 시장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뭐 시장 주도주까지 움직일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시장 수익률이 생각보다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 확실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수주 모멘텀도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저가선보다는 고가선에 대한 부분들이 비중이 높다 보니까 저는 계속적으로 주도주로서 뭐 반도체, 뭐 2차 전지, 조선주 뭐 이런 쪽들을 같이 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한번 뭐 최근 단기 급등을 해서 좀 등락은 있겠지만 아마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글로벌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는 그림이 보여진다면 좀 더 탄력적인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뭐 등락이 있다면은 꼭 들고 와야 될 업종 중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그 밸류업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배당 소득 분리과세 등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고 5월 2일에는 또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초안도 나올 텐데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유지하는 게 맞을까요? 맞죠. 그러니까 방향성을 갖고 그리고 스케줄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한 발 한 발 한 발 진전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문제가 될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주가 레벨에 따라서 시장이 기대한 것과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방향성, 속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맞춰가면서 움직일 텐데요. 아마 5월 2일 밸류업 프로그램 2차 세미나가 있고 그리고 5월 중에는 가이드라인 초안이 나온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은 지난 한 주 동안 금융주가 10.7%가 올랐고요. 저 PBR주라고 하는 종목들이 또다시 한번 막 뜨겁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따라서 세제 개편 내용 그리고 강제수 도입 여부에 따라서 시장이 더 치고 갈지 아니면 좀 쉬었다 갈지 단기적인 흐름은 결정될 거다. 다만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 진행 속도도 체크해보자라고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는 이 지수보다 기업 실적에 따라서 개별 종목의 움직임이 좀 두드러지는 것 같은데요. 당분간 이제 뭐 지금 어느 정도 실적 발표도 이루어졌지만 시장 키워드로는 실적 역시 주목을 해봐야겠죠. 실적 플러스 전 가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금융주들을 보면은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뒤에 급반등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지금 단기 가격 메리트에 따른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이 높은 업종 종목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대비 많이 떨어진 종목들도 계속적으로 확인하시면서 순환매에 대응하는 좀 단기 트레이딩에 좀 집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평가 매력이 높은 업종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도 조언해 주셨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뭐 5월에 팔아야 한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번 4월이 워낙 험난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5월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던데 5월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5월 수익률이 항상 나빴던 건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2000년대 이후 들어서 본다면 2010년 이후 들어서 본다면 그 세일인메이라는 통계적 유의성이 좀 약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뭐 4월 달에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서 5월의 흐름이 결정될 텐데 4월 달에 변동성이 좀 컸죠. 최근 많이 회복을 하고는 있지만 4월 달에 변동성이 컸다는 점에 있어서 5월 달은 좀 반등 시도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은 2750, 2770선을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4월 말 5월 초에 FMC와 고용지표 여러 가지 변동성들을 여러 가지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등락이 있다면 2보 전진,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지 시장이 다시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단기 등락은 상승을 위한 조정이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5월 달에는 좋은 수익이 나시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월 등락이 있다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일 것이다라고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 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